톰 에스피널과 싸우는 것이 왜 힘든가? 이것들은 톰과 싸우는 것이 힘든 이유들 중 일부다. 내가 당신을 깊이로 데려가겠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헤비급 스피드 슛. 헤비급 파이터들은 보통 느리고 조직적이며 속도보다 파워를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가끔 누군가가 규칙을 깬다. 내 말은 내가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말하면 당신은 이미 안다. 폭발적인 속도, 미친 반사신경, 그리고 양손의 노가웃 파워. 내가 무하마드 알리를 언급하면 그것은 발놀림, 움직임. 그가 캔버스를 만지지도 않는 것처럼 링 주위를 떠다니는 방식이다. 에스피널, 나비처럼 움직이고 당신의 턱을 향해 곧장 날아오는 RPG처럼 쏘는 250파운드 괴물. 가벼운 발놀림, 빠른 손, 긴 리치. 그것은 최악의 종류의 치트코드다. 왜냐하면 헤비급들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 있다. 내가 당신을 UFC 파이트 나이트로 데려가겠다. 톰 에스피널 대 세르게이 스피박. 스피박 15승, 7노가웃 4패, 키 6피트 3인치, 몸무게 251파운드. 싸움을 깊은 물로 끌어들이는 능력으로 알려진 균형 잡힌 그래플러. 빅 톰에게는 엄청난 테스트. 종이 위에서는 고전적인 스트라이커 대 그래플러 매치업. 스피박은 속도 우위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은 그가 아웃 그래플 하려고 계획한 스트라이커가 실제로 더 나은 그래플러였고, 마치 양방향 수업에 있는 것처럼 라인을 그리고 각도를 잘랐다. 몇 초 안에 스피박은 전문가 난이도로 반응 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가드를 곧장 뚫고 들어가는 번개처럼 빠른 엘보. 스피박의 뇌가 여전히 버퍼링 중일 때 레프가 개입할 정도로 빠른 연타가 뒤따랐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기를 좋아, 어쩌면 첫 번째 파도를 살아남으면 그를 늦출 수 있다고. 다음 주제가 당신이 그 전략을 재고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하겠다. 원샷, 원킬. 에스피널은 기술과 속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뉴턴 덕분에 우리는 힘이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것을 안다. 그가 다른 헤비급들과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지만 그의 속도는 그의 펀치 뒤의 파워를 곱한다. 그의 정밀함과 엘리트 기술을 더하면 그의 주먹은 글록보다 더 치명적이 된다. 어떤 헤비급들은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볼륨이 필요하다. 하나의 깨끗한 샷이 당신의 밤을 끝내는데 필요한 전부다. 그리고 튜라는 그것을 어려운 방법으로 배웠다. 내가 당신을 UFC 파이트 나이트 224로 데려가겠다. 톰 에스피날 대 마르신 튜라 24승 9, 노가웃 8파의 키 6피트 3인치, 몸무게 251파운드, 강인함, 갈아내는 페이스, 그리고 처벌을 받아내는 능력으로 알려진 내구성 있는 베테랑. 그 모든 것이 종이 위에서는 훌륭하게 들렸다. 그가 에스피날 앞에 설 때까지. 시작하자마자 에스피날은 빨리 감기를 누른 것처럼 들어갔다. 리허설처럼 보였다. 튜라의 다리가 나머지를 했다. 5초 만에 싸움은 이미 미끄러져 가고 있었다. 튜라와 달리 당신은 여전히 구독할 시간이 있다. 간신히. 튜라는 잘못된 게임 로비에 로드된 것처럼 보였다. 에스피날은 그를 압박으로 압도했고 모든 탈출 경로를 차단했고 그 잔인한 엘보를 살짝 넣었다. 누군가가 방어하라고 소리치기도 전에 그는 누군가가 그의 컨트롤러에서 일시정지를 누른 것처럼 매트에 얼굴부터 박혔다. 시작부터 끝까지 73초. 당신은 유튜브 광고가 끝나기를 더 오래 기다렸다. 인간 아나콘다.
헤비급들은 그들의 매끈한 그래플링으로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그들 대부분은 땅을 용암처럼 취급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의 발로 서 있어라. 하지만 톰 에스피날, 그곳이 그가 번성하는 곳이다. 하비브는 그의 아버지 압둘만 덕분에 그의 끈질긴 그래플링으로 유명해졌다. 하지만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 톰은 그것의 자신만의 버전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 전직 IT 전문가에서 주짓수 블랙벨트로 전환한 풀타임으로 코치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그의 첫 번째 학생은 누구였는가? 톰. 학교 전에, 학교 후에 상관없었다. 다른 아이들이 알파벳을 배우는 동안 톰은 암록을 배우고 있었다. 내가 당신을 UFC 파이트 나이트 204로 데려가겠다. 톰 에스피날 대 알렉산더 볼코프. 볼코프 36승 24 피니시 10패, 키 6피트 7인치, 몸무게 260파운드, 위험한 리치와 최고의 헤비급들에 대한 수년간의 경험을 가진 베테랑 스트라이커. 그 경험은 여기서 그들을 돕지 못했다. 시작부터 에스피날은 수준이 앞서 있었고 펀치를 빠져나가고 거리를 좁히고 볼코프가 반응하기도 전에 날카로운 샷을 날렸다. 그런 다음 불가피한 테이크다운이 왔다. 이곳이 볼코프의 악몽이 시작된 곳이다. 그는 전에 그래플러들을 봤지만 이런 것은 없었다. 몇 초 안에 풀바가 잠겼다. 탭탭탭탭탭. 끝. 한 라운드도 안 되어 톱 컨텐더를 서브미션하는 헤비급. 그것은 그냥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무섭다. 대부분의 큰 사람들은 무차별적인 힘에 의존한다. 에스피날은 미들급처럼 매트에서 흐르고 블랙벨트처럼 통제하고 상대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기 전에 싸움을 끝낸다. 그리고 싸움을 서 있게 유지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가 당신이 반응하기도 전에 당신의 다리를 해킹하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때까지 기다려라. 스나이퍼 레그 디스트로이어. 당신은 헤비급들이 나무줄기처럼 킥을 휘두르는 것을 봤다. 느리고 예측 가능하지만 에스피날이 레그킥을 던질 때 그것은 외과적이다. 빠르고 스나이퍼 라운드에 정밀도로 착지한다. 그리고 그가 세르게이 파블로비치와 맞섰을 때 그 포지션은 그냥 도구 이상이었다. 그것은 그의 전체 게임 플랜이었다. 내가 당신을 UFC 295로 데려가겠다. 톰 에스피날 대 세르게이 파블로비치. 파블로비치 18승 15 노가웃 2패, 키 6피트 3인치, 몸무게 260파운드. 기괴한 파워를 가진 무서운 노가웃 아티스트. 그는 UFC 헤비급 역사상 가장 긴 첫 라운드 KO 연속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빅톰에게는 진짜 테스트. 오래전 러시아에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크고 키가 컸다. 길었다. 그는 러시아에서 온 괴물이었다. 고전 영화 악당. 큰 나쁜 러시아인은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모두를 망가뜨렸다. 그의 하이라이트 릴에 또 다른 희생자를 추가할 준비가 되어 이 싸움은 화물 열차의 충돌이거나 서로의 파워를 존중했던 두 명의 무거운 손을 가진 노가웃 아티스트 사이의 체스 경기가 되어야 했다. 하지만 톰은 존중을 보이지 않는다. 파워 펀처에게도, 전설에게도, 그리고 확실히 니나 드라마에게도. 파블로비치나 존스에게 물어봐라. 오프닝 벨부터 톰은 기다리지 않았다. 그냥 해. 톰이 말했다. 그리고 그는 했다. 그는 파블로비치가 슬러그 페스트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먼저 그의 베이스를 제거했다. 악랄한 인사이드 레그킥, 깨끗하고 정확하고 즉각적인 반응. 파블로비치는 뒤로 물러났다. 그의 움직임이 느려졌다. 그리고 헤비급 MMA에서
정지된 표적은 죽은 것이다. 하지만 에스피날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파블로비치가 발을 심은 순간 에스피날은 폭발했다. 완벽하게 배치된 오른손이 파블로비치를 캔버스에 추락시켰다. 두 번의 후속 샷2, 댄 미라글리오타가 뛰어들었다. 69초 만에 TKO. 모두가 그가 니나 드라마와 69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파블로비치와 함께한 것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리고 그래 여러분, 이것은 정밀도 없이는 파워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에스피날이었다. 높은 IQ. 솔직히 말해서 내가 두 파이터가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것을 봤을 때 나는 이것이 에스피날에게 힘든 것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콜리어는 날카로워 보였고 큰 프레임, 침착하고 쾅 할 준비가 되어 그것은 내가 상상한 것과 전혀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내가 당신을 UFC 파이트 나이트 171일로 데려가겠다. 톰 에스피날 대 제이크 콜리어. 그것은 톰의 UFC 데뷔였고 당신은 긴장을 기대할 것이다. 어쩌면 느린 시작. 하지만 대신 당신은 침착함의 마스터 클래스를 얻었다. 콜리어는 통제를 확립하려고 나왔고 레인지 파인더를 던지고 리듬에 들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아스피날은 물지 않았다. 그는 그냥 봤고 기다렸고 모든 것을 분석했고 그런 다음 딱 끊었다. 하나의 완벽하게 타이밍된 오른쪽 무릎이 배로 곧장. 콜리어는 그의 몸이 포기하기 전에 깜박이지도 않았다. 톰은 빠른 원투로 후속했고 콜리어는 양을 세고 있었다. 이제 여기가 캐주얼들이 놓치는 부분이다. 에스피날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돌진하고 와일드하게 휘두르지 않았다. 그는 멈추고 계산했고 그가 들어갔을 때 모든 후속은 깨끗하고 날카롭고 인상적이었다. 전체가 45초. 그것은 싸움처럼 보였지만 살인 청부처럼 느껴졌다. 에스피날은 걸어 들어가고 프로그램을 실행했고 시스템을 종료했다. 악몽이 돌아왔다. 그리고 블레이즈와의 미완의 업무가 있었다. 커티스 블레이즈는 에스피날에게 그의 유일한 UFC 패배를 선사한 남자였다. 그날 밤 그가 더 나은 파이터였기 때문이 아니라 운명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단 15초 만에 기괴한 무릎 부상은 아스피날에게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빼앗았다. 로테이션과 긴 회복의 길. 하지만 톰에 대한 것은 그는 부서지지 않는다. 그는 재건한다. 그리고 재대결이 마침내 설정되었을 때 톰은 이 순간을 2년을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왔을 때 그것은 매 초의 가치가 있었다. 블레이즈는 여전히 같은 위험한 레슬러였고 수많은 헤비급들을 괴롭힌 같은 파워하우스였다. 진정한 챔피언 제목. 하지만 이번에는 에스피날은 자신을 테스트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미완의 업무를 끝내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었다. 내가 당신을 UFC 304로 데려가겠다. 톰 아스피날 대 커티스 블레이즈 2. 블레이즈 18승 13피니쉬. 키 6피트 4인치에 80인치 리치. 몸무게 256파운드. UFC에서 가장 치명적인 헤비급들 중 하나. 그는 UFC 헤비급 역사상 가장 많은 테이크다운 기록을 보유하고 있고 상대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레그돌링한다. 그리고 페이스. 이것은 아드레날린이 아니었다. 그것은 통제였다. 마지막 싸움으로부터의 모든 좌절이 병에 담기고 측정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걸음마다 무기화되었다. 그리고 싸움을 끝내는 시퀀스가 왔을 때 그것은 시작이었다. 아스피날, 순식간에 그의 꿈을 빼앗긴 남자는 잔인한 방식으로 모든 것을 되찾았다.
완벽하게 배치된 샷, 정밀도의 연타, 그리고 캔버스로 무너지는 블레이즈. 그냥 톰 에스피날이 높이 서서 그의 유일한 UFC 패배를 복수하고 영원히 증명한다. 더 이상 괴롭힐 유령은 남지 않았다고. 여전히 톰 대 존 존스를 꿈꾸고 있는가? 그래, 우리도. 다음 비디오를 클릭하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자.